네, 반갑습니다. 2015년 550채 이제 15년이 시행되었던 자료해석 영역 기출풀이 파트 1에 해당하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인책형 기준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1번부터 40번까지는 파트 2에 해당하는 이제 영상으로 추후에 업로드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1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2009년과 10년 정부 창업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고, 자, 신청자의 직업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9년과 10년에. 그 다음에 창업 단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신청자니까 당연히 이 총 개는 똑같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직업별로 창업 단계별로 나눈 거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문제가 응용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조금 이제 그 복잡해지면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그 단서들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수응답, 무응답 없고 기억 볼게요. 기타를 제외한 직업별 정부 창업 신청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건 대학생이라고 했어요. 자, 대학생 볼게요. 자, 17하고 74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럼 대충 어느 정도냐면 17 곱하기 4를 하면 68이거든요. 근데 74는 이걸 제외해주면 6이 더 남잖아요. 그럼 이제 막 자세히 계산할 필요 없고 한 4.xx 배 정도 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얘보다 큰 게, 얘가 두 번째로 크다고 했잖아요. 기타를 제외하고. 그럼 얘보다 큰 게 하나만 있으면 이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교수 볼게요. 34, 183. 34에 5를 곱해볼까요? 170이죠. 그럼 얘는 지금 5배를 넘죠. 나머지는 2배 안 되고, 얘는 3배죠, 딱. 얘는 2배도 안 되고, 기타는 제외하기로 했고. 그렇다면 대학생이 두 번째로 높은 게 맞겠죠. 교수가 5점 몇 배, 대학생 4점 몇 배니까 옳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거해주고 1, 3, 5 중에 답이 나올 거고, 니은 볼게요. 자, 기술 개발 단계에 있는 신청자 수의 비중의 연도별 차이는 시장 진입 단계에서의 그 비중 연도별 차이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363과 458이 있고 시장 진입 단계가 363, 291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부터 보면 대략 그냥 364, 291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비중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차이값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 73인가요? 차이가? 얘는 여기다 이제 73을 더해보세요. 이걸 굳이 빼지 마시고 하나만 보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얘 뭐가 되죠? 436이 되나요? 근데 얘는 458이니까 436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20 몇이. 그렇다면 비중의 연도별 차이는 기술 개발에 있는 친구들이 더 크다라는 게 맞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보여드린 뭐 팁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얘네들을 이제 일일이 빼가지고 차이가 누가 더 크냐 비교할 게 아니라, 숫자가 이제 비교적 좀 계산하기 편한 거, 여기서 여기 빼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 빼는 거 좀 그렇잖아요. 얘가 숫자가 크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숫자가 나왔다, 차이가. 73이면 이 작은 거에다 73을 더했을 때 436인데 458이라는 거는, 이 73보다 차이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 보죠. 자, 조사에서 전년보다 신청자 수 증가, 비중 감소는 시장 진입 단계다. 그럼 시장 진입 단계는 보지 말고 여기서 비중은, 그러니까 인원은 증가하고 비중 감소한 것만 찾으면 되는데, 시제품 제작 단계를 보면 인원 증가, 비중 감소입니다. 바로 위에 발레가 있으니까 틀렸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죠. 토지 소유, 벼 추수 기록을 나타낸 자료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위치가 나와 있고 소유주, 작인, 면적, 그 다음에 두락 조심하세요. 이거 괜히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라 해놓고 또 두락이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건 면적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약량, 수치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작인은 뭐냐면 실제로 토지를 경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위치가 도장동 이렇게 똑같아요.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유주도 똑같고요. 이런 거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석을 두로 환산하면 1석은 15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뭘 봐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실전에서 좀 당황하기 마련이죠. 가뜩이나 1, 2번 앞쪽인데 여기서 막히면 어떻게 하면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그럼 석과 두를 물어봤으니까 자료에서 석과 두가 뭐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를 봐야겠죠. 그럼 여기 석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겠구나. 어떻게? 서메이션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더한 값과 얘를 비교하면 1석이 몇 두인지 알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알 수 없게끔 나와 있다면 이 선지는 맞지 않은 선지가 될 테니까요. 맞을 수밖에 없게끔 냅니다. 그러면 숫자가 얘가 좀 더 작아 보여요. 일단
10석도 작고. 그러니까 얘로 이제 비교해 볼게요. 자, 석부터 계산하죠. 8, 9, 15. 그 다음에 얘네 더 더하면 20. 5니까 24. 맞죠? 두 계산할게요. 20, 24, 14. 그러면 뭐죠? 38도인가? 죄송해요. 다시. 자, 20, 23, 24, 34, 34. 이거까지 계산해버렸네. 자, 20, 24, 34도. 맞죠? 자, 그러면 이게 26석 4도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 제거해주면, 2석은, 이건 이제 2항에서 넘어가주면 30도더라. 그러면, 1석은 15도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 옳고요. 정답은 1, 2, 3, 4, 5 중에 하나겠지만, 이제는 1, 3, 5 중에 하나로 바뀝니다. 니은. 자, 개항량 대비 수치량 비율이 가장 높은 토지에 위치는 도장동. 도장동 보죠. 뭐 이걸 둘이 더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4분의 4, 4분의 4니까 둘 다 1이겠거니 합쳐도. 그러면 1보다 큰 것만 있나 한번 볼게요. 없죠? 굳이 이 석도를 환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맞고요. 가장 낮은 건 붉은 보라고 했는데 석도로 환산하기 이전에 그냥 대략적으로 2석 5도, 1석 3도라고 치면 한 절반 가까이 되진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25분의 뭐 13이라고 친다면. 근데 이거 보면 4석분의 1석 10도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둘을 환산을 안 하더라도 얘는 딱 봐도 2석이 안 돼요. 이게 2석과 좀 멀죠. 이게 2석일 땐 4분의 2가 50%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다라는 게 지금 보입니다. 따라서 가장 낮은 토지 위치가 붉은 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냥 이걸 석을 두로 환산을 해서 뭐 계산을 해볼까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보죠. 1석이 15도였으니까 얘는 35도가 되겠죠. 얘는 18도.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1석이 15도였죠. 25도에 얘는 60도인가요? 그러면 25, 60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 굳이 뭐 약분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18분의 7이 증가했어요. 이제 18분의 1 분수를 외우신 분이라면 이거는 5.55%니까 그 18분의 1이 곱하기 7을 하면 35, 30이니까 38.xx% 증가했겠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스마트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33.3%, 18분의 1은 분수의 소수편 외우면 바로 나오죠. 5.55%. 얘네들이 더하면 38. 몇 프로가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 하고 앉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머릿속에서 2초면 됩니다. 숙달 되시면. 뭐 똑똑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본인이 노력을 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핑계죠. 이게 뭐 이게 난 안 돼서 이런 걸 못해라는 건 핑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이거는 뭐죠? 35분의 25면 7, 5, 35니까 7분의 5가 되죠. 그럼 얘도 분수의 소수편에 의하면 71.4%가 됩니다. 왜냐면 7분의 1이 14.2857인데 3%라고 치고 곱하기 5를 하면 이거 대략 71.5%가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건 뭐죠? 얘보다? 얘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얘가 더 작다라는 거죠. 그럼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쉬운 문제 괜히 또 이렇게 막 진지 빨고 오래 설명을 했는데 어차피 설명하는 거 그냥 설명해 봤습니다. 그럼 제거를 해주면 1, 3번 중에 답이 나올 거고, 자, 동의, 명의, 수양 토지 중에서 두락당 계양량 맞죠? 면적당 계양량인데 두락당 계양량 똑같은 겁니다. 두락당 계양량이 가장 큰 거는 수양이래요. 수양이 어딨어? 네, 7석, 4석, 10도. 가장 작은 건 동이래요. 틀렸죠? 자, 두락당, 이거지? 죄송합니다. 왜 제가 자꾸 이걸 옆에 걸 볼까요? 뭔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자, 이거분의 이거,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죠, 여러분. 근데 얘는 이제 얘네들 두가 없으니까 편해, 계산하기가. 10분의 7은 뭐죠? 70%죠. 퍼센트, 이거 생략할게요. 7분의 4는 뭐예요? 56% 정도 됩니다. 이마저도 분수의 소수편 7분의 1은 그렇죠. 14.3%. 이게 암산이 된다는 거죠. 숙달하면. 자, 12분의 7석 10도는
뭐 굳이 이거를 제거를 해도 12분의 7은 이게 12분의 7은 뭐예요? 50% 플러스 12분의 1이거든요. 왜냐하면 12분의 7은 12분의 6 플러스 12분의 1이니까 얘는 분수의 소수편 8.33%, 58.3%. 이해되시죠? 가장 큰 건 수양이, 토지당 이제 계양량이 맞죠? 가장 큰 건 수양 맞고. 근데 얘는 58점 몇이었고 얘는 56이니까 가장 작은 건 동의가 아니라 명의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입니다. 2번은 조금 앞에 있는 거 치고는 계산이 좀 까다로웠겠네요. 그래서 좀 멘붕이 왔을 수도 있겠네요. 보신 분들이. 11분이 다 돼가네요. 두 문제 봤는데 좀 빨리 가야겠다.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니까.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보고서에 그 추가로 필요한 자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도서는 3,502개가 나와 있고, 유인 도서는 여기 나와 있고, 무인 도서 나와 있으니까 볼 거 없고. 자, 도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유인 도서가 전국 총 도서 면적의 9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역별 도서 인구 밀도만 나와 있고 도서 면적만 나와 있지 유인 도서와 무인 도서가 각각 몇 제곱킬로미터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무인 도서 면적을 알아야겠죠. 이것만 알면 도서 면적 전체에서 빼주면 그렇죠. 유인 도서 면적이 되니까 5번은 제거해 줍니다. 자, 전남에 속한 도서는 뭐 이거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한번 자세히 읽어보죠. 뭐 다 봤네요. 자, 전국 도서 인구는 11년 기준으로 약 32만 명이고 부산의 도서 인구가 가장 많고 지역별 인구 대비 도서 인구 비율은 전남이 10.2%로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전국 도서 인구는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 면적과 뭐죠? 네, 이 면적이 있고 도서 인구 밀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거 둘이 곱하면 뭐예요? 부산의 도서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그렇죠. 전국의 도서 인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도서 인구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지역별 인구는 나와 있지 않아요. 지역별 도서 인구 밀도와 도서 면적만 나와 있지. 그럼 지역별 인구가 필요하고 기억 디귿이 들어간 거 빼주면 이것만 제외해주면 3, 4 중에 답이 나올 거고 보겠습니다. 자, 여객선을 활용한 수송 현황이 여기 있고요. 수송 인원은 뭐 나와 있죠. 볼 수 있고 9년부터 자료가 있으니까 감수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관광객, 기성객 등이 아닌 그러니까 거주민이 아닌 수송 인원은 연평균 뭐 증가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거주민이 몇 명이고 관광객, 기성객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 말은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거든요. 실수로 관광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함정입니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여객선 수송 인원 중 도서지역 거주민을 안다면 그러면 답 나오죠. 도서지역 거주민이 아니면 도서지역 거주민이 아닌 수송 인원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거 구할 수 있거든. 이게 아마 그 함정 좀 15년도 자료 해석이 약간 어렵다기보다는 함정이 되게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 경진대회 심사 결과가 있고 조건에 따라 들어가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서면 심사랑 현장 평가단 이게 이 점수를 합친대요. 그 다음에 서면 심사 최종 반영은 1등 50, 뭐 45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높은 순서겠죠. 당연히 순서는 이거. 그 다음에 득표율 총 인원수가 200명이라고 했고 득표수는 나와 있죠. 이거에 따라 이제 퍼센테이지 따라 준다라고 합니다. 자, 1번 볼게요. 현장 평가단 최종 반영 점수에서 30점을 받은 부처는 2다 라고 했는데 30점을 받으려면 70% 넘고 80% 미만이어야 됩니다. 2를 볼게요. 200분의 137은 27에 14 안 되죠. 틀렸습니다. 140이 넘어야 돼요. 140에 140 넘고 140 이제 140 이상 그 다음에 뭐죠? 네, 160 미만 이 사이에 돼야 되는데 얘는 137이니까 안 되죠. 2만 현장 평가단으로부터 3표를 더 받는다면 최종 심사 점수가 순위가 바뀌게 된다고 했는데 최종 심사 점수가 얘가 55점이죠. 근데 3표를 더 받으면 140이니까 70%에 해당되니까 30점. 따라서 그전엔 20점이었는데 10점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얘 65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3개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근데 얘네들은 볼 필요 없어요. 서면 심사 점수 73, 79면 1등, 2등, 3등이잖아요. 그럼 45, 40점이고 현장 평가단 득표도
28에 16, 29, 18이라면 결국 여기랑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잔학계나 얘랑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얘가 10점이 올랐어도 얘네들을 뒤엎을 만한 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가장 만만한 D를 볼게요. 67점이면 몇 등이죠? 꼴등입니다. 그럼 30점에다가 얘 70%죠. 재난 문자가 와서 또 끊겼네요. 다시 들어갈게요. 이러면 또 편집 어려워지는데. 이게 여러분 영상을 합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막 유튜브 보시면 8, 9분짜리 막 브이로그 동영상 있죠. 이거 편집 프로그램은 막 8시간 걸리고 그러거든요. 막 몇 시간 걸리고. 뭐 근데 재난 문자를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어디까지 설명했죠? 그러니까 얘 꼴등이면 30점이죠. 그 다음에 현장 평가는 한 70%니까 30점. 그럼 얘 60점이 되는 거예요, 최종이. 그럼 원래라면 이 3표 더 받기 전에 얘가 꼴등이었는데 3표 더 받으면 얘가 당연히 뒤엎죠. 그러면 평가가 바뀝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4번만 볼게요. 서면 심사 점수가 가장 낮은 부처는 최종 심사도 가장 낮다라고 했는데 서면 심사가 얘가 가장 낮았죠. 얘 점수는 우리가 구해놨죠. 근데 얘가 가장 낮지만 최종 점수는 얘보다 얘가 높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고서 부합하지 않는 거고 이게 순서대로 가거든요, 선지가. 순서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07년부터) (9년까지) 운용 수익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조성액은 매년 감소하였고 13년에는 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또 총 조성액도 증가하였다. 15년도가 난이도가 확실히 있네요. 확실히 있습니다. 물론 16년도 550채처럼 괴랄하진 않아도 되게 이상적으로 난이도가 있네요. 볼게요. 7, 8, 9 운용 수익은 증가하는데 총 조성액은 감소. 13년도는 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증가했고 총 조성액도 증가.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 절대 아닌데 내용이 되게 많아요. 한 그 문장에 담고 있는 게.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국제협력기금 조성액 중 공자기 예수금은 4천억으로 무슨 그 공자가 아니구나. 공동출자 뭐 그런 건가 보네. 전체 75%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52만 4,401분의 400이 75% 넘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냐면 얘 그냥 400일 지워주고 524를 줍니다. 여사건은 뭐죠? 이거 빼주는 거죠. 124인가요? 곱하기 4 해볼게요. 얘 넘나요? 안 넘나요? 자세히 계산 안 해도 안 넘습니다. 그 말은 뭐죠? 여사건이 25% 아래야. 그 말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얘가 25% 미만이니까 얘는 당연히 75% 이상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하느라 이거 한 거지. 이거 암산 가능하십니다. 보고 10초 봅니다. 한 8초면 이거 판단 가능하거든요. 그거 아니면 막 또 뭐 비교해야지. 막 400으로 나누고 막 524로 나누고 막 나눗셈 막 이거 초등학생 이거 배웠던 거 막 이렇게 하고 막 난리 나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국제협력 여유는 단기랑 중장기로 나뉘는데 중장기는 단기보다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높고요. 이거 조심하세요. 얘는 소개입니다. 합계. 뭐 높죠, 그쵸? 그 다음에 운용 실적에서 운용 수익률이 높은 것부터 나열하면 실적, 확정, 유동, 현금성이래요. 볼게요. 얘가 가장 높죠. 실적. 그 다음에 확정. 이것도 조심하세요. 소개. 이렇게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동, 현금 맞습니다. 그럼 이제 4, 5번 중에 답일 거고 보겠습니다. 자, 운용 수익은 단기 잔산의 경우 3분기가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중장기에는 그렇죠. 1분기 가장 높습니다. 전체는 1분기가 가장 높고 4분기가 가장 낮습니다. 맞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0.3% 이하. 뭐죠? 운용 비용이 어딨어? 이거죠. 이거 0.3이면 18점이니까 곱하기 3하면 54 넘어가니까 그거에 못 미치니까 0.3% 미만이고 이게 틀렸겠네. 국제 수입 계획에서 전기 이월금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전체 수입 계획 합계 45% 이상이래요. 전기 이월금이 이건가요? 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약분을 해주면 72가 되고
약분을 해주고 이제 약분이래. 숫자를 간소화해 볼게요. 얘는 이제 반올림 해주고 얘는 반올림 버려주고. 참고로 5부터 원래 반올림 하는 건데 저는 5는 그냥 버립니다. 6부터 반올림 합니다. 저는 뭐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따라 하시라 막 이렇게 막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5는 버리고 6부터 반올림 한다고 해서 그거 해서 틀린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182에 곱하기 이걸 180으로 보면 곱하기 40%는 뭐예요? 72잖아요. 얘 겨우 40% 약간 40%도 안 돼 사실은. 왜냐면 182니까. 그럼 얘 40% 미만인데 왜 45% 이상이래? 이렇게 돼서 얘가 정답인 겁니다. 자, 6번 볼게요. 경영정보학과 강의별 성적 분포를 나타내는 거 옳은 걸 고르라 합니다. 자, 기억. A를 받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강좌는 전공 심화라고 했는데 얘네 둘이 A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합쳐볼게요.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19명인가요? 그럼 전공 기초에서 19명을 넘는 게 있나요? 18명이 기껏해야 끝입니다. 그러면 맞죠. 이것도 딱 한 명 차이로 교묘하게 해놨네. 니은. 전공 기초 분야에 강좌당 수강 인원은 전공 심화 분야의 강좌당 수강 인원보다 많다. 괴랄하죠. 이건 다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좀 해보죠, 뭐까짓 거. 이면지가 필요해. 여기 이제 혼자 풀 땐 여기다 해도 되는데 이거 보는 거면 빠르게 계산합시다. 89, 90이라 치고요. 50, 105 이거 뭐야? 얘네 둘이 더하면 뭐죠? 116인가요? 115?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뭐예요? 204가 되죠. 왜냐면 1을 더 더해줬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 4명으로 나누면 뭐가 되죠? 51이구나 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강좌당 수강 인원이 51명이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강좌가 되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럼 51 곱하기 9를 해봅니다. 51 곱하기 9 하면 되겠구나. 그냥 해볼게요. 9 해주고 이거 다 더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해봅시다. 71이고요. 더하면 100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중간에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얘 149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따로 묶어볼게요. 84. 그 다음에 나머지는 33, 그렇죠. 88.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헷갈리겠네 제가. 149, 84, 88을 더해주면 됩니다. 얘네 둘이 더하면 172인가요? 172에다가 얘네들 2에다가 이거 더해주면 320인가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거는 뭐야? 뭐 94, 36, 40도 안 되네. 따라서 얘 전공 기초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많다, 옳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싱겁네요. 디귿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강좌별 수강 인원 중에서 A 플러스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은 강좌는 황태? 생선?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좀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드립을 많이 하네요. 자, 황옥태가 여기 있는데 A 플러스가 8명이죠. 49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가장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세월에 막 49분의 8 이러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8에다 뭘 곱해야 얘랑 가까워져요? 8, 6에 48이죠. 그럼 얘 6.xx를 곱해야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낮은 강좌라고 했죠. 이 곱하는 수치가 이렇게 했을 때 커지는 게 가장 작아지는 거예요. 분수는. 예를 들어볼게요. 9, 7에 63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7.xx예요. 그럼 얘가 더 작아요. 수강 인원에서 A 플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못 믿겠으면 그냥 해볼게요. 66분의 9, 8분의 49. 8을 못 쓴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 8은 좀 못 씁니다. 이제 8에서 1 증가하면 12.5%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야? 50이라 치면 16이니까 거의 30% 가까이 증가하니까 얘가 더 크지.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가장 낮은 게 얘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얘가 더 작으니까. 넘어갈게요. 7번. 복지부정센터에서 분야별 신고 현황, 처리 현황을 나타냈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2558건, 접수는 729건, 그 다음에 신고 접수된 건의 분야별 처리 결과 729건이 이렇게 처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기억. 상담 건수는 전체 접수 건수의 3배 이상. 뭐 이거 3배 곱해도 얘 못 넘죠. 그러니까 얘 이상인 건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신고 접수 건수 대비 분야별 접수 건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거는 기타를 제외하면 보건복지라고 했나 한번 볼까요? 아, 이거네요. 729분의 239. 맞네요. 얘보다 큰 거 없잖아요. 맞죠? 옳습니다. 기억니은 1사 중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리을만 보고 넘어갈게요. 내부 처리 건수는 전체 신고 상담 건수의 15% 이상이다. 내부 처리가 어디야? 357건. 전체 신고 상담 건수는 뭐였어요? 전체 신고 상담 건수는 2558건이었죠. 357건입니다. 그럼 15% 언제 계산해? 라고 하는데 가볍게 계산하세요. 255.8이 10%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의 절반은 뭐야? 이거 이제 나누기 2하면 되죠. 뭐 1, 2, 2, 7에 14, 뭐 2, 9, 18 정도 되나? 그럼 이거 뭐 더하면 7, 뭐 3, 뭐 저쩌고 해가지고 뭐야? 계산 잘못했나요, 제가? 맞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373점 이렇게 자세히 계산할 필요는 없고 사실 이거 그냥 2556 아니 56이래 죄송해요. 2560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256이라고 보고 얘 절반은 128이니까 어쨌거나 3하고 넘겨줘도 8, 384니까 357이 훨씬 못 미치니까 15% 이상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직육면태 형태를 가진 이제 제빙기가 있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고 생산량, 저장량이 있고 길이, 냉각 방식, 생산 가능, 얼음 형태가 있습니다. 15년도 자료에서 꽤 기출문제의 특징이라면 되게 쉬워 보이고 간단해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16년도는 니들 어디 한번 당해봐라. 정말 자료도 많고 계산도 많고 악랄했고요. 기억. 순행식 제빙기 중 저장량 대비 일일 생산량이 가장 큰 것은 H다 라고 했는데 일단 순행식부터 보죠. 아, 뭐가 이렇게 많아? 다네 그냥 두 개 빼고. H가 26분의 61 이게 가장 크다고 했는데 얘가 대충 보면 2점 몇 정도 되겠죠. 얘보다 더 큰 거 있나 한번 확인할게요. 없죠? 나머지는 2 넘는 게 없으니까. 와, 그럼 선지를 벌써 두 개나 줄일 수 있어요. 니은. 모든 제빙기는 일일 생산량이 클수록 저장량도 크다. 자, 그럼 일일 생산량이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46, 15. 그 다음에 큰 거 61. 맞아요, 여기까지. 얘보다 가장 그 다음에 큰 건 뭐야? 얘죠. 55. 여기까지 맞네. 100에서 120. 26으로 줄어들어. 틀렸죠. 자, 그렇게 되면 디귿은 똑같으니까 넘어가세요. 리을만 볼게요. 부피가 가장 작은 제빙기의 바닥 면적보다 더 작은 면적을 가진 제빙기는 없다라고 했는데 부피가 이거잖아요. 언제 계산해? 다 계산 못해요 이거. 막 60, 500원, 막 30만원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보시면 가로 세로가 바닥 면적이라고 했죠. 63356 잘 보세요. 이거 곱한 거잖아요. 얘네들보다 작은 게 없어요. 다 큽니다. 560, 830 다. 얘는 똑같고. 근데 부피는 뭐야? 높이까지 곱해야지. 얘는 부피에서 얘가 더 크네? 그럼 얘가 가장 작다는 거죠. 부피가. 딱 봐도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부피가 가장 작은 제빙기보다 바닥 면적 작은 거 가진 제빙기 없다라고 물었는데 얘보다 작은 거 없다는 건 이미 확인을 했어요. 같은 건 있죠.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여기서는 더 작은 게 있냐를 물어본 거지 같은 거는 뭐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옳고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번) 보도록 할게요. 노인 돌봄 서비스고 8년부터 11년 자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고 계세요. 물 한 잔만. 보죠. 옳지 않은 거. 풀기 싫다 얘는. 길어서. 전국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의 이용자 수 대비 이용 횟수가 가장 높은 연도는 2009년. 이거죠. 예분의 예. 그쵸? 근데 이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앞에 두 개만 따오세요. 어차피 자릿수 똑같으니까. 자, 84분의 88. 얘 어쨌든 1을 넘죠. 비율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도 두 개만 따와요. 얘는 자릿수가 틀린데? 아니죠. 얘도 20만인데 얘도 만이고 얘네랑 이제 그 비율이 똑같다는 거죠. 두 개씩 따와도 25분의 22 반올림해도 23
28분의 25, 11분의 10. 공통점이 뭐야? 1이 안 돼. 근데 얘는 1을 넘습니다. 왜? 84분의 88이니까.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2009년 맞습니다. 전국 매출액에서 본인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했다고 했는데, 일단 세모가 가장 위에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 되겠죠. 근데 매출액은 이거죠. 비중이 감소하나 볼게요. 분자 줄어들고 분모 커졌으니까 당연히 감소하고, 일단은 분자가 증가했는데 보세요. 지금 2배 이상 증가를 했죠. 분자의 증가율은 2배가 안 되죠. 증가율이. 그럼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2010년이 더 작아지더라. 이것도 볼 것도 없죠. 분모가 커진 게 분자 기껏해야 9 커집니다. 얘는 1300가량 커지고요. 대략 20% 증가했고, 얘는 뭐야? 3%? 3%도 증가를 안 하네. 그럼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더라. 그럼 당연히 감소하는 게 맞죠. 3번. 서울과 부산의 이용자 수 합은 전체의 절반 이상. 1570-1010 더하면 2580. 이거 그 시담해가지나? 죄송합니다. 2580 곱하기 2 하면 5000 넘죠. 걔는 4379. 맞습니다. 4, 5번 중에 답이 나올 거고, 귀찮게 하니까 답 그 뒤에 있어요. 그쵸? 이용시간당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였냐 물어봤고요. 이용시간이 여기 있죠, 여러분. 매출액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모, 얘가 분자가 되겠죠. 볼게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봐도 돼요. 31, 24. 근데 27, 27. 얘는 1이 가까워. 맞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이거분의 이거. 일단 증가했어. 그럼 이제 이것도 볼게요. 얘는 1에 가까워. 그러면, 이용 시간당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77, 65. 아까는 27분의 27이었는데, 거의 1에 가까운데 1보다 작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를 능숙하게 능수능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고지고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자릿수를 다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비율, 어차피 대소비교는 같이 비교를 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지. 굳이 이런 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예요. 그럼 얘 다 지워주고 10과 20 혹은 1과 2로 보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왜 1과 2가 되냐면, 똑같이 여기다가 공통으로 만을 곱해줬다 쳐보세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럼 정답은 얘가 틀렸으니까 4번이 되겠죠. 10번 보도록 할게요. 회계 기준이 나와 있고, 와, 좀 자료가 되게 막 별로 재미없는 자료다, 그쵸? 어렵고, 회계 기준, 막 상장, 비상장, 국제 회계 기준. 옳지 않은 거 볼게요.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한 비상장 기업의 80% 이상이 자산 규모 5천억 원 미만이래요. 국제 회계 기준 여기 있죠. 이 비상장 기업의 적용 현황이니까. 그럼 이제 5천억 원 미만이 어디예요? 얘네들이죠. 맞나요? 잠시만요. 그렇죠. 네, 얘네들 맞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80% 이상이냐 물어봤잖아요. 이 여사건으로 가세요. 얘네들이 여사건 118이죠. 그러면 1142분의 118은 기껏해야 10%니까 당연히 80% 넘겠구나 라고 쉽게 볼 수 있고요. 2번 볼게요. 자,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 중 일반 회계 기준을 적용한 기업 수가 국제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일반 14개, 국제 다시 2조 원 이상, 일반 회계 기준을 일반보다 국제가 많죠. 옳습니다. 3번. 2012년 전체 기업 대비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한 기업의 비율은 2011년에 비해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국제 회계 기준이 어딨어? 이거죠. 비율이 15.1 증가했죠. 전년 대비 0.8%포인트 맞습니다. 4, 5번 중에 얘네들이 시간 꺾이게 하네요. 4, 5번 이렇게 다 배치해가지고 얘는 한 5번이지 않을까 싶어요. 왠지 느낌이. 2012년 비상장 기업의 수는 11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뭐 증가했죠. 증가하고 맞죠? 옳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시간이 좀 부족한데 그냥 5번을 풀까요? 풀어보죠. 까짓 거. 자, 이면지.
12년 비상장 기업 중에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한 비상장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에 비해 2%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꼼수를 쓰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산을 해야 됩니다. 비상장 기업이 이거죠. 17,000, 그냥 171로 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한 거. 얘를 이제 뭐라고, 아니 171이 맞나? 잠시만요. 2012년 12년이잖아. 어차피 12년 11년이니까 잠시만요. 국제 이거를 개로 따지지 말고 기업수로 따지지 말고 비율로 따져봅시다. 어차피 이 전체에서 국제회계기준, 일반회계기준 그 비중은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분의 얘 더하기 얘는 이거랑 똑같아요. 비율을 친절하게 나와줬으니까. 얘 91이죠? 90.9인데 91%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지. 국제회계기준 선택한 거 91분의 vs 6이 얘도 똑같이 갑니다. 91.3인데 그냥 91로 볼게요. 얘는 7. 이 차이를 보라는 거지. 그럼 말은 뭐야? 91분의 7 빼기 6은 뭐예요? 1이죠. 얘가 2%포인트가 되냐 안 되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지? 얘 기껏해야 1% 초반대거든. 그럼 얘 2%포인트 미만입니다. 근데 얘는 이상이라 했으니까 틀렸어요. 이 비중을 이용했던 분들은 이렇게 쉽게 풀었을 겁니다. 아마 출제자의 의도가 이게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91분의 1은 진짜 1% 초반대거든요. 1.1%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왜 2%포인트를 줬겠어요? 근데 이거 모르면 얘네들이 더하고 막 진짜 댄스를 춰야 됩니다. 171분의 11분의 170 막 7분의 14?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막. 여기서 바로 그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적성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는 게 이런 감이 생기거든요. 많이 풀면. 어쨌든 우리가 봤던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적성 시험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면 2%포인트 미만 증가했다는 걸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10번 5번은 난이도가 있었는데 어차피 저거 안 봐도 문제가 풀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굳이 저거 빡세게 안 해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11번 보겠습니다. 25에서 55세 기혼 비취업 여성 경단 사유 이를 작성했는데 이를 이용해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1번 바로 볼게요. 자, 경제활동 인구는 이제 취업자랑 실업자를 나타낸 거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기호 녀석은 취업과 비취업. 그러니까 뭐죠? 비취업에 얘네들이 포함되고, 여기서 이거 빼주면 취업자라는 거지. 근데 또 거기서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를 더하래. 개지랄. 욕해서 죄송합니다. 뭐 욕하죠, 뭐 까짓 거. 수험생 입장에서 솔직히 욕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 25에서 29세가 275라고 했어요. 그러면 275에서 이걸 더해줄게요. 그러면 뭐죠? 581이죠. 근데 뭔가 이상해. 실업자를 더했거든. 실업자 빼면 이게 딱 맞죠. 왜냐면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도 포함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편합니다. 얘는 볼 거 없어요. 얘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수치를. 그래서 얘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똑같습니다. 얘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얘네들이 중요한 거니까 따라서 볼게요. 660이랑 얘를 더하면 1423. 거기서 20 빼주면 이렇게 되고, 979랑 얘도 더해주면 1이 되고, 또 거기서 이거 빼주면 1818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보면 다 맞습니다. 나머지 한번 볼게요. 5054 보죠. 1276 727 20 빼주면 1256 727 389 1983 맞고, 이거 빼주면 648이죠. 45에 49세 648이면 4549는 뭐죠? 1362. 여기다 할게요. 잘 안 보여서. 그럼 이거 더해주면 뭐죠? 0 1 0 1 2010 맞죠? 그래서 1번은 옳습니다. 2번은 그냥 되게 눈으로 보면 돼요. 편하네요. 그래, 1번이 어려운 건 아닌데 뭔가 이거 다 대조해봐야 돼서 시간이 걸리는. 이건 맞네요. 다 틀린 거 없잖아요. 경단은 여기죠. 합. 3번 볼게요. 25에 54의 기혼 취업 여성. 그러니까 여기서 빼주면 취업 여성이 한 5,700명 정도 된다. 5,750명 정도 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구성대 보죠. 취업 여성은 여기서 이걸 빼주면 25, 29세 볼게요. 200 뭐야?
264.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10% 돼요? 얘 10%는 575인데 11%잖아요. 틀렸어요. 얘는 10%가 안 돼요. 얘가 정답입니다. 이건 아마 그걸 겁니다. 그냥 이거를 기호 녀석을 취업 녀석으로 본 거죠. 여기까진 다들 구할 테니까 잘. 아, 그럼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 해서 맞네? 이런 식의 이제 실수를 유발한 겁니다. 4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3번이 정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12, 13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여요. 지저분해 보이고. 상하수도 보급, 하수도 요금.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 한 잔만 마시고. 옳은 거 고르래요. 상수도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하수도 보급률도 가장 낮다라고 했는데, 상수도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충남이죠. 그러면 충남도 하수도 보급률이 가장 낮나 물어봤는데, 물론 이제 구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급률이 전국이고 인구분의 1319죠. 2075분의 1319가 보급률인데, 나머지는 일단은 제외를 하고 볼게요. 일단은 얘네들을 비교해야죠. 자, 그럼 볼게요. 자, 분자는 1 크고 분모는 더 작아. 그럼 뭐야? 전남이 하수도 보급률이 충남보다 큽니다. 볼 필요 없어요. 충남이 가장 작냐를 우리는 판단하고 싶으니까. 강원 볼까요? 자, 1500에서 2000이면 거리 550 증가하죠. 얘는 100몇 증가하고. 당연히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크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충남이 가장 작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얘죠. 경북. 그 경북이랑만 이제 비교해주면 돼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면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3으로 보고 충남은 21로 보고 경북은 19로 보고 27로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6이 증가하고 6이 증가합니다. 자세히 볼 필요 없이 13에서 6 증가하는 게 21에서 6 증가하는 것보다 크죠.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보다 크니까 이렇게 됩니다. 경북이고 충남이에요. 충남이 가장 작으니까 옳습니다. 제거. 니은. 하수도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현실화율은 가장 낮다라고 했는데, 하수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였어요? 제주입니다. 얘네들은 아까 우리가 비교를 했잖아. 80%는 안 되는 걸로. 자, 그러면 제주 지역이 28.9인데, 근데 얘보다 낮은 게 지금 많은데? 이거 구하지 않아도? 틀렸죠. 자, 그럼 디귿은 그냥 거저 가져가세요. 리을만 볼게요. 상수도 급수인구당 일일 급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급수인구는 가장 적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 푸는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데 거꾸로 가세요. 급수인구가 가장 작은 거부터 지역부터 찾고, 걔가 일일 급수량이 가장 많은지 보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상수도 급수인구가 가장 작은 거 어디 있어요? 제주도죠. 제주도의 일일 급수량, 그러니까 상수도 급수인구당 일일 급수량, 상수도 급수인구당 일일 급수량, 이거분의 이거죠. 이게 가장 많아요, 여러분? 기껏해야 한 30%? 40%도 안 되는데? 근데 나머지 보세요. 지금 뭐야, 얘네들 보면 더 크잖아요. 지금 얘네들만 봐도 이건 지금 얘네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거만 봐도 알 수 있겠네. 자, 2260분의 966은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40 몇 프로는 되겠죠. 40% 후반대. 얘는 40%도 안 돼. 그럼 이게 상수도 급수인구당 일일 급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주도가.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이거 만약에 제대로 봤으면 이거부터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보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역계산인데, 역으로 이제 보는 선지법인데, 역선지법이라고 좀 표현하면 되려나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13번 볼게요. 보급률은 이거고, 목이 아파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읽어주세요.
보도록 하죠. 민속마을 찾는 거고 BD에 해당하는 거 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게 해요. 초가수가 와가수의 2배 이상인 거. B, D, 뭐야? 그럼 아산, 외암, 성읍, 고성항공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럼 BD가 아산, 성읍입니다. 그러면 BD에서 아산, 성읍이 없는 거, 성읍, 아산이 아닌 건 지워주면 3번. 일단 뭐 하나라도 지우면 나중에 시간 없을 때 찍으면 5개 중에 하나 찍는 것보다 4개 중에 하나 찍는 게 빠를 테니까. 저 확률이 높잖아요. 찍는 걸 권장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시간이 정 없으면 말이죠. 성인 15명, 청소년 2명, 아동 8명의 총합이 56,000인 건 안동화해. 얘네들은 볼 게 없죠. 그럼 A, C, E 중에 나옵니다. 얘는 안 되죠. 성인 15명 6만 원이고 넘어가고, 얘는 또 더한대요. 부족해서. 성인 15명 3만 얼마니까 안 되고, 뭐 이거 해도 아동 8명, 청소년 2명에도 4만 원이겠네. 그럼 얘가 답이죠. 얘는 구할 거 없습니다. 구해 똑같아요. 4만 5천 원, 3천 원, 4만 8천 원, 8천 원, 5만 6천 원. 왜냐면 얘네들이 아닌 게 탈로 났으니까 얘만 봐오면 되는 거죠. 굳이 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안동아이가 A입니다. 지정면적당 건물수가 가장 많은 건 아산해암. 아산해암은 BD 중에 하나죠. BD만 봅니다. 지정면적당 건물수 197분의 236은 1을 넘고 얘는 1이 안 되죠. 그럼 D가 아산 외암이고요. 1, 2번 중에 답이 나오겠네요. 자, 경주 양동의 지정 면적. 경주 양동은 BD를 구했으니까 A도 구했고 C 중에 하나겠죠. 성주 한 개와 영주 무섬의 지정 면적을 합친 것보다 크대요. 영주 무섬 여기 있고 C2 중에 얘네 둘을 더하면 870이죠. 얘는 969니까 더 크네. 얘가 경주양동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경주양동은 2가 아니라는 거고, 그럼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볼게요. 자, 국내 버스 운송업 업체 현황이고 바르게 나타난 거 봅니다. 자, 시내와 농어촌은 종사자 수는 각각 매년 증가한 반면 일반과 시외 고속은 감소했대요. 그럼 얘네들은 볼 필요 없고 종사자 가장 각각 증가한 것만 찾아볼게요. B, D. 자, 그러면 BD가 촌이고 얘는 뭐야? 시외, 일반, 고속 중에 하나겠죠. 니은. 아니, 두 번째. 10년대에 업체당 종사자가 6년에 비해 감소한 건 시외 고속이야. 그러면 시외 고속은 AC니까 AC 중에 하나니까 AC만 보면 되겠죠. 업체당 종사자 수 8분의 4191. 이거. 자, 이거 뭐야? 당연히 얘가 더 크지 않아요? 이거 뭐 이렇게 보죠. 그냥 뭐 감소율이 뭐죠? 2니까 20% 감소했네. 그럼 얘는 뭐죠? 5,900에서 4,200이라 치면 1,700이니까 얘는 20%를 훨씬 넘게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27, 8%? 그럼 뭐야? 분자의 감소율이 분모의 감소율보다 크니까 2010년에 당연히 감소합니다. 그러면 시외 고속이 A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4, 5번 중에 답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압축을 할 수 있고, 마지막 보죠. 농어촌 버스의 업체당 보유 대수는 매년 감소한다. 자, BD가 농어촌 중에 하나죠. 그럼 이제 업체당 보유 대수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매년 감소하는 거, 솔직히 매년 증가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익숙하지 않죠. 그럼 거꾸로 가세요. 매년 감소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 입장에서 출발하면 매년 증가하는 거죠. 그것만 볼게요. 자, 90에서 92, 2가 증가하면 45분의 1, 2% 약간 증가합니다. 근데 얘는 1650에서 1730이면 80 증가해. 얘는 거의 한 4% 넘게 증가를 해.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니까 증가. 얘도 90에서 4 증가하는데 얘는 지금 100 증가해요. 그러면 얘는 한 5% 정도 증가를 하고 얘는 기껏해야 4%, 4점 몇 프로 증가를 합니다. 근데 얘도 이제 보면 80 정도 증가하고 얘는 2가 증가해. 얘는 48분의 1이 되겠죠. 분모의 증가율은. 그러면 한 2% 정도 증가하면 얘는 4% 넘게 증가하고, 얘는 뭐야? 98에서 99면 1 증가해. 한 1% 증가한 거죠. 98분의 1이 거의 1%니까. 얘는 뭐죠? 130이니까 거의 한 6% 증가하니까 맞죠? B가 가장 계속 증가. 그러니까 B가 농어촌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소 지금 되게 신기하게 푼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신기한 거 아니고 그냥 매년 감소한다는 거는 여기 입장에서 보면 매년 증가하는 거냐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편하게 본 것 뿐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16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난이도가 올라가죠. 물 한 잔만 할게요. A소총 신규 배치량인데 이런 걸 고르라고 합니다. 자료는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묻는 건 좀 까다롭죠. 그게 15년도 자료 해석의 특징이었습니다. 11에서 14년 육군의 소총이 매년 600 정도 많다면 연평균 신규 배치량은 3100장이다. 뭘 묻냐면 이거 매년 600정 많다는 건 뭐예요? 4년으로 나누면 2404로 나누면 600이죠. 그럼 평균이 3100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평균은 600에다가 6600, 9400, 1만. 연도는 몇 개? 4개. 2500이지. 얘네 둘이 더하면 뭐죠? 3100. 옳습니다. 자, 그러면 1, 3, 4 중에 답이 나오고 니은 뭐죠? 연도별 육해군 뭐 여기서 해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은 애는 11년도래요. 이거 언제 뭐 또 약분하고 뭐 6분의 1이고 잠깐만 얘 몇 분의 1이고 막 vs만 이지랄하고 있을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지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제 입장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좀 다소 거친 면이 약간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어찌됐건.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까 할 때 설명드렸어요. 66에 딱 떨어지죠 여러분. 곱하기 6을 해야 돼. 근데 이거 보면 얘 6 안 되죠. 왜냐면 6해면 얘 3120이니까. 얘는요 6 해볼게요 여러분. 2700이죠. 얘 6점 몇 배를 해야 2800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아시겠죠? 얘는 뭐 2배도 안 되고. 그 말은 뭐예요?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분의 이거는 작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가 가장 작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13년이 가장 작아요. 디귿 볼게요. A소총 한 장당 590, 560, 640으로 매입해서 배치를 했대요. 육해공군 전체의 A소총 한 정당 매입 가격은 11년이 14년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가 3600, 600이죠. 그러니까 3600분의 600 해주고 590만원 560만원, 640만원 곱해서 이거분의 그 총 액수가 11년, 14년 누가 더 크냐 그건 물어보는 건데 어느 세월에 하고 있습니까? 물론 시간 많은 걸 해도 됩니다. 어쨌든 뭐로 가도 정답이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좀 더 스마트하게 가중평균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딱 봐도 그냥 가중평균 써달라고 애원을 하네요. 11년, 14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나눠지죠, 여러분. 6, 5, 6, 1. 얘는 0입니다. 합계가 뭐죠? 6이요. 얘도 볼게요. 150으로 나눠지죠. 얘는 0이고요. 150 곱하기, 그렇죠, 3. 얘는 1. 합계는 4. 제가 왜 아까 코웃음 치면서 보여드린다고 했냐면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저도 신박해서 너무 이 출제자께서 이런 걸 그러니까 고려해서 만드신 게 너무 신박해서 한 거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그게 안 되거든. 딱 안 떨어지거든. 맞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육군 가격 볼게요. 6해공순이니까 0 하나 빼주세요. 59, 56, 64 끝났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돼요. 그럼 뭐냐? 11년도였죠. 얘는 14년도였고 볼게요. 6분의 59 곱하기 5 그 다음에 56 곱하기 1이니까 그냥 놔둘게요. vs 4분의 56 곱하기 3 플러스 64 곱하기 1이니까 64 이거 해주면 돼요. 이 약분에 이거 빼주고 그냥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56 곱하기 3 그 다음에 이거 해주면 안 되겠구나. 죄송해요. 이거 제가 취소할게요. 비율이 달라서 얘 그냥 60으로 볼게요 여러분. 그럼 300이고 356이죠 6분의 4분의 18 168 얘 64였죠 여러분. 그러면 332 이거 비교하시면 됩니다.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더 큽니다. 아닌가? 잠시만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이럴 리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가 헷갈리게 만들 뻔했다. 이거 둘이 더하면 어떻게 300이야? 200
32죠, 여러분. 자, 그러면 뭐 분자의 증가에 분모의 증가를 할 거 없어요. 그냥 46에 24인데 230이니까 얘 60 안 되는구나. 그럼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냥 계산해보죠. 이거 50% 증가했죠, 여러분. 딱 떨어지죠. 얘는 뭐예요? 124. 그럼 얘 곱하기 2 해볼게요. 그러면 248이죠. 곱하기 2를 왜 하냐면 이 분자, 그러니까 이 분모의 수치를 넘으면 곱하기 2 해준 게 증가율이 50% 넘는 거고, 안 넘으면 50%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넘죠. 얘는 50% 넘어요. 얘는 딱 50%고. 그럼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11년 수치였죠. 11년이 14년보다 한정당 매입 가격이 낮다. 그러니까 이제 높다, 크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해놨죠.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게 가중평균으로 푸는 겁니다.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제가 이게 설명해서 오래 걸린 거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590 곱하기 3000 해주고 막 이런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이게 더 빠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17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고요. 볼게요. 전체 길이가 짧은 총통일수록 사용되는 화약 무게가 가볍다라고 했는데 이런 순서로 가면 되겠죠. 점점 커지니까 화약 무게도 볼게요. 450, 600, 800 맞네요. 황자 총통의 총통 무게는 21kg 이하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볼게요. 여러분 근데 한근이 600g인 건 아시죠? 그 곱하기 36 하면 솔직히 이거 게임 끝나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18kg에다가 3.6kg 더하면 21.6이니까 틀렸죠. 정답은 2번이고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풀려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면지. 그냥 이제 비례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89근이 가장 옆에 있으니까 53.4, 89. 얘는 36근인데 우리가 모르는 걸 x로 둘게요. 그럼 이거 그냥 보면 x는 뭐가 돼요? 36, 89 곱하기 53.4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얘를 90분의 36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94, 그렇죠. 얘 40%예요. 10분의 4. 그러면 x는 53.4에 40%를 곱한 것과 똑같구나. 그러면 얘 뭐예요? 40% 해주면 20kg 더하고 3.4에 40%는 뭐죠? 한 1.2 뭐 이상이겠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모르긴 몰라도 21kg는 무조건 넘겠구나. 하지만 89분의 36은 90분의 36보다 커요. 그 말은 얘는 40.xx%가 되겠지. 얘보다 더할 나위 없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21kg 이하이라는 거는 더 자명하게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옳지 않아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5번만 볼게요. 천자통통의 사정거리는 1.1km 이상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죠. 900보. 보통 이제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1100보에서 이걸 빼주면 300보죠, 여러분. 그러면 사정거리가 0.38km예요. 곱하기 3하면 900보죠. 우리가 원하는 천자통통. 여기다 곱하기 3하면 똑같겠죠. 1.14인가요? 그래서 1.1 넘는다. 이렇게들 보시는데 그냥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800보에다가 얘 10%는 뭐예요? 110보죠, 여러분. 거기다 800보 더하면 910보. 그럼 이제 이거 암산으로 가능합니다. 1.01에다가 그러니까 0.139를 여기다 더해준 거예요. 1.01에다가. 그러면 1.1 모르긴 몰라도 1.1xx 가겠지. 근데 10보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서 까준다고 해도 큰 문제는 거의 없어요. 10보에 해당하는 거는 얘 1%니까 0.0139km일 거거든요. 의미가 없죠. 이거를 제외한다고 해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럼 800보에다가 이거에다가 10%가 0.139니까 더하면 1.1x네. 1.1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18번.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고요. 1번 보죠. 자, 전년 대비 생산 감소량이 세 번째로 큰 게 곡류래요. 얼마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팁을 드리면 여기다 이걸 맞추세요. 27,000을 더해볼게요. 그러면 37만
뭐 380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37만 1055니까 얘 한 27,600 정도 감소를 했구나.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니까 얘보다 큰 게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과실류가 10몇만, 채소류도 10만 넘고, 얘네들은 얘를 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서류도 18,000이니까 얜 공유보다 작고, 특용작물만 볼게요. 얘 비슷하긴 한데 27,000 더해보세요. 그러면 19만 762거든요. 일단 27,000만 더해도 19만 760인데 11년에 19만 69예요. 그 말은 뭐죠? 얘는 27,000 미만으로 감소했다는 거죠. 감소량이 얘가 더 크니까 그러면 3등이 공유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종류별 생산에서 무농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류가 공유보다 크냐라고 물었는데 이거죠. 서류가 41,782분의 3만 이거랑 공유 34만 3천분의 26만 9천. 근데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어차피 얘네 다 더한 게 얘죠. 27만이죠. 얘네 둘이 더하면 뭐예요? 74죠. 7만 4천인데. 여러분 74분의 그렇죠. 이걸로 볼게요. 여사건. 자, 그 다음에 여사건으로 볼게요. 그럼 이게 뭐예요? 곱하기 4 해볼게요. 얘 넘어요? 안 넘어요? 뭐 296이니까 안 넘죠. 그 말은 뭐죠? 여사건이 25% 미만이라는 거지. 왜냐면 4분의 1이 25%니까. 그래서 이걸 곱하기 4 하면 이게 똑같으면 25. 곱하기 4 한 게 분모보다 크면 25% 이상. 곱하기 4 한 게 작으면 25% 미만. 그러면 여사건이 25% 미만이니까 343분의 26만 9천은 그렇죠. 75% 이상. 자, 그 다음에 서류. 41, 30. 볼게요. 그럼 얘 이제 뭐야? 42분의 30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략. 그럼 이제 여사건은 뭐예요? 여기다 써주세요. 12. 이거분의 이게 여사건이죠. 곱하기 4 해볼게요. 48이죠. 근데 얘는 뭐죠? 얘는 25%를 넘네. 왜? 분모를 넘으니까. 그럼 뭐죠? 원사건. 원수는 얘는 75% 미만. 쉽죠? 틀렸습니다. 공유가 더 큽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옳지 않은 거. 이래서 이 여사건이랑 이런 그 숫자 센스가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3번, 뭐 나머지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고 3번만 볼까요? 2012년 전라도와 경상에서 생산된 친환경 인증 채소류 생산량의 합은 적어도 16만 톤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친절한 게 뭐냐면 원래 이 적어도란 말도 안 줍니다. 그냥 16만 톤 이상이다 라고 주거든요. 요즘 최근 트렌드는. 자, 전라도 경상도 볼게요. 108만 약. 그러면 전체가 150만이라고 치면 전라 경상을 제외하고 그 농산물 생산 현황은 42만 정도 되나요? 자, 그러면 됐어요. 채소류가 58만 5천이죠. 극단적으로 전라와 경상 말고 여기에 생산된 모든 것들이 채소류로 다 인증이 됐다면 58만 5천에서 42만을 빼주면 16만 5천이 남죠. 대충. 얘네들은 뭐예요? 아무리 못해도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생산된 108만 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최소값입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극단적으로 봤으니까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상이란 뜻입니다. 옳죠. 정답은 3번,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 20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픕니다. 목이 따갑네요. 자, 그래서 조건이 있고 보고서를 보고 공대생 여부 판단하는 실험을 했고, 그래서 집합을 이제 나타냈고요. 정확도와 재현도를 또 나타냈고, 막 물어보는 게 많아요.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볼게요. 학생은 150명인데 공대생은 100명이래요. 1인당 1개니까 150개 보고서를 다 제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0명 중에 공대생 비율을 알지 못하고요. 이제 집합이 있습니다. 정확도, 제한도가 있고, 공대생으로 판단한 학생 수에서 공대생 수가 정확도랍니다. 그 다음에 제한도는 전체 공대생 수에서 공대생으로 판단한 학생 중에서 공대생 수. 말장난하나? 아무튼 짜증나네. 네, 아무튼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기억 볼게요. 세 교수 모두가 공대생이라고 아니라고 판단한 학생 7명이다. 그거는 이걸 다 더하면 됩니다. 뜬구름 잡지 않거든요. 21, 55, 110, 141, 131, 다시, 죄송해요. 55, 100명이죠. 131
더해주면 143. 근데 여러분 전체가 150명이었죠. 그럼 이제 이걸 다 빼주면 7명이 남아요. 그럼 7명은 공통적으로 아니라고 판단한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집합에 제외되는 부분이니까. 니은 A, C 두 교수가 모두 공대생이라고 공통적으로 판단한 학생들, 이거죠. 45, 34, 79명. 근데 공대생의 비율은 60% 이상이다. 왜 이상 미만을 줬을까요? 이것도 적어도 문제라는 겁니다. 최소값 집합 문제라는 거예요. 최소교 집합.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대충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1이라는 숫자를 주목합니다. 공대생으로 판단한 학생 수가 B 교수님은 이거죠. 근데 공대생으로 판단한 학생 중에서 공대생 수, 이게 다 맞다는 거죠. 1은 1분의 1이니까. 그럼 다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공대생, 이거 공대생. 자, 그러면 C 교수를 볼게요. C 교수의 정확도를 볼게요. C 교수가 110명이죠. 그러면 공대생으로 판단한 학생 수에서 공대생 수가 80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11분의 8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확실해요. 그러면 여기서 35명이 나와야겠지. 채워져야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여기가 모두 35명 중에 하나라면, 그러니까 이 35명에 속한다면 15명이 남죠.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 15명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B 교수님이 다 맞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정확하게 공대생이 맞고요. 그러면 34 플러스 15가 되니까 49, 79가 되죠. 얘 그냥 80으로 봐주시고요. 8, 6에 48이죠. 얘 60% 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A 교수 재연도는 전체 공대생 수에서 공대생으로 판단한 학생 중에서 공대생 수라고 합니다. 자, 전체 공대생 수는 100명이죠. 여기다 쓸게요. A 교수의 재연도는 일단 얘 정확해요. B 교수님은 정확했으니까 37명이고, 여러분 이것도 이상이죠. 최소교 집합입니다. 여기서 최소값은 뭐였죠? 얘가 20명이 35에서 다 포함되면 15명은 무조건 나야 된다고 했죠. 못해도 3 더하기 37, 15, 52. 50% 넘죠? 맞습니다. 정답은 이거 뭐였죠? 정답은 그러면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20번 볼게요. 출발해서 청사로 가려고 합니다. 출장 가는 건데 복잡하네. 조건에 맞는 이동 방법을 고르고요. 조건 한번 볼게요. 자, 총 교통비는 32,000원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편도로 2시간 20분이고요. 여기 다 분 단위로 나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바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140분이죠. 이거 외에 교통시간 고려하지 않는데요. 1번 볼게요. 자, 택시 타고 서울역 가고 무궁화 타고 오송역 가요. 자, 택시 타고 서울역 5km 가야 되니까 택시는 10분이 소요되고요. 무궁화호는 1분에 1km니까 100분이 걸리죠. 그럼 현재 110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오송역에서 일반 버스 1km에 5분이거든요. 40분입니다. 그럼 150분이죠, 여러분. 140분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1번은 틀렸습니다. 돈 계산 안 해도. 2번. 여러분 이거 보면 일반 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요. 그 다음에 무궁화 타고 오송역까지 간 다음에 또 거기서 일반 버스를 탑니다. 그럼 일단 일반 버스 타는 것만 좀 주목해 볼게요. 자, 13km를 달려요, 여러분. 일반 버스로 1km에 5분 걸리죠. 13 곱하기 5는 65분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아까 무궁화호 계산했죠? 100분이죠. 100km니까 165. 얘도 안 되네. 계산을 할 필요 없습니다. 3번. 여러분 얘도 또 주목하세요. 일반 버스 타고 서울역 가는데 KTX 타고 또 버스를 탄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버스 13km 65분이었죠. KTX 시간 볼까요? 100km면 1800초죠, 여러분. 여기다 100 곱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1800초는 뭐예요? 30분입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시간은 충족해요. 돈을 볼게요. 그러면 둘 다 버스 타니까 13km, 키로당 그렇지 2,600원입니다. 근데 이제 KTX를 보면 KTX는 얼마죠? 키로당 3만원이죠. 그러면 3만원이네요. 그럼 3만원이랑 2,600원 더하면 얘는 뭐죠? 32,600원입니다. 32,000원 넘으면 안 되니까 600원 차이로 안 됩니다. 탈락. 얘 볼게요. 일반 버스 타고 강남으로 이동을 해요. 8km, 그러면 40분. 그 다음에 고속버스 타고 세종시로 갑니다. 고속버스는 1분에 90분이죠. 1분에 1km니까 130분.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 택시로 4km. 택시가 1분에 2km니까
138분. 아, 그러면 138분이니까 140분은 만족합니다. 돈 볼게요. 돈 금방 계산하죠, 뭐. 일반에 8km면 200원에 1600원. 고속버스 키로당 250. 자, 250 곱하기 90. 이것도 이제 숙달되면 암산되는데,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빼주면 22,500원입니다. 이제 22,500원에 1,600원 더해주고, 택시는 키로당 1,500원이었죠. 맞죠? 자, 그러면 6,000원이죠. 아, 그러면 6,000원, 1,600원, 7,600원, 31,100원인가요? 아, 얘는 모두 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전에서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5번 한번 볼게요. 얘 여러분 딱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택시 타고 택시 탑니다. 돈 부족할 것 같지 않아요? 이 루트를 가는 거죠. 12km 가는 거죠. 택시로. 택시 1km에 얼만데요? 1,500원. 그러면 1,500원 곱하기 12 하면 18,000원이거든요. 우리 고속버스는 아까 계산했죠? 22,500원. 얘 4만원 넘어갑니다. 틀렸죠? 이런 것들 계산 언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게 그 이전 선지에서 구했던 걸 써먹게 해줍니다. 그럼 좀 더 이제 간단해지죠.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정답은 4번이고 여기까지 2015년 5공채 파트 1에 해당하는 영상 풀이 영상이었습니다.